속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어울렸던 순간이 있었을까?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온 단 한 줄의 문장이 아시아 군사 지형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수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지만 수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늘 전제가 붙어왔다. 미국의 승인이라는 가장 높은 장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뜻한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KF-21의 해외 이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핵심 항공 전자장비와 일부 엔진 기술에 미국의 기술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추측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KF-21 첫 수출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가정은 현실의 문턱에 들어섰다. 더 놀라운 점은 승인 시점과 동시에 흘러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다. 뜻밖의 국가가 KF-21 선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황이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도 아니고 기존의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전례가 거의 없는 국가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국가는 노후 전투기 교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바로 이 조건이 KF-21과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KF-21은 F-35처럼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으면서도 F-16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제공한다. 동시에 F-20이나 F-35처럼 정치적 제약과 운용 통제가 과도하지 않다. 이 미묘한 균형이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KF-21 수출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국을 신뢰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스스로도 KF-21을 동맹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다. 다시 말해 KF-21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제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순간부터 KF-21은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서방 진영 전체의 전략 카드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누가 KF-21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야기는 승인이라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왜 지금이었는지, 왜 미국은 이 타이밍에 문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KF-21이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KF-21이라는 전투기의 본질과 그를 둘러싼 국제 환경 속에 숨어 있다. 미국이 KF-21 수출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오해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 결정은 정치적 호의나 일시적 외교 제스처가 아니다. KF-21이 객관적인 기술 기준과 전략적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미국은 전투기 수출 승인에서 감정이나 동맹의식보다 냉정한 계산을 우선한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과거의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고 9세대 전투기도 아니다. 이 중간 지점이 오히려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형상 설계와 최신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면서도 운용과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전투기 구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유지 부담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미국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KF-21의 시스템 구조다. 항공 전자장비와 임무 컴퓨터 구조가 서방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된다. 즉, KF-21을 도입한 국가는 기존의 운용 중인 서방 무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미국은 이 점을 통해 KF-21이 자국 무기 체계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통제 가능성이다. F-35는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작전 데이터까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완전한 운용이 어렵다. 반면 KF-21은 동맹 표준을 따르면서도 운용 주권을 상당 부분 보장한다. 이 차이는 중견국과 신흥국들에게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된다. 미국은 바로 이 점에서 KF-21이 자신들의 전략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능 면에서도 KF-21은 애매함을 넘어선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은 단순한 기동성이 아니라 감지하고 연결하고 먼저 쏘는 능력이다. KF-21은 장거리 탐지 능력과 데이터 링크 중심의 전투 개념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KF-21은 미국의 전쟁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승인은 단순한 기술 검증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은 KF-21을 통해 자신들의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전투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KF-21을 통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문을 열어준 진짜 이유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계되고 승인된 KF-21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국가는 왜 지금 이 순간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KF-21의 첫 수출국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존의 공식 후보국들로는 지금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거론되던 국가들은 이미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확정했거나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교 안보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킨다. 바로 예상 밖의 지역 그리고 예상 밖의 국가다. 이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군 전력의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 노 전투기의 퇴역 시점은 다가오는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이지도 그렇다고 절대적 동맹도 아니다. 셋째, 주변국의 군사적 압박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이 조건이 겹치는 순간 전투기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전투기는 서방과의 관계를 단번에 악화시킨다. 유럽산 전투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과 납기가 문제다. 이 지점에서 KF-21이 떠오른다. 서방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성능은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외교적 메시지는 과도하지 않다. 이 국가에게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자국 영공방어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변국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수단이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서방 진영에 남아있다는 신호를 주고 중국에게는 직접적인 도발을 피하는 절묘한 선택이 된다. 바로 이 점이 KF-21을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국가가 요구하는 도입 일정이다. 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기간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F-35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과도하다. 기존 F-16 계열은 성능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KF-21은 비교적 빠른 인도 가능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초기 도입 이후 점진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이다. 그래서 최근 물밑에서는 선도입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다. 정식 양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한 수량을 먼저 확보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 방식은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전략적 이득은 막대하다. 그리고 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지금 이 국가에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제 질문은 더욱 구체화된다. 이 국가는 왜 서두르는가? 왜 지금 계약을 맺으려 하는가? 그 배경에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닌 더 큰 계산이 숨어 있다. 이 국가가 KF-21을 서둘러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지금 이 지역의 군사 균형은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고 공군 전력의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 전투기의 수명 연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훈련과 실전 대응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군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억지력을 상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국가는 전통적인 도입 방식 대신 선도입이라는 고위험 고효율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선도입이란 대규모 양산과 장기 계약 이전에 제한된 수량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다. 개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구매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된다. 이 방식은 과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고 대부분 절박한 안보 상황에서 선택되었다. KF-21이 이 시나리오에 들어맞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미 시제기 단계에서 충분한 비행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안정성도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실전 대치가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다. 즉, 제한적 임무 수행과 방공 임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점이 선도입이라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계산은 정치적 효과다. 선도입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이 국가는 KF-21을 통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승인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한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거래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첫 수출국이라는 상징성은 향후 모든 수출 협상에서 기준점이 된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해외 운용 사례라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얻는다. 무엇보다 KF-21이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꾼다. 그래서 이 계약은 로또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초기 물량의 성능 조정 문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결정을 미루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움직임을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KF-21 선도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주변 강대국들이었다. 이 반응은 공개 성명보다는 외교 채널과 군사 분석 보고서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이 사안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역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시선은 즉각적으로 경계 모드로 전환됐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서방 표준의 최신 전투기가 새로운 국가의 공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정보 네트워크와 작전 개념까지 함께 들어온다는 뜻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의 공중 우위 전략에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중국 군사 매체들은 KF-21의 성능보다는 배치 지역과 운용 시나리오를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방산 성과를 평가절하하지 않지만 속내는 다르다. KF-21이 첫 수출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남아와 인도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이 선점 효과를 얻을 경우 일본은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KF-21의 수출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연쇄 반응의 시작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 시장이 이미 제재와 기술 격차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부담스럽게 바라본다. KF-21은 러시아산 전투기를 고려하던 중소 국가들의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존재다. 특히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은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미국의 태도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계산은 분명하다. 미국은 KF-21의 수출이 자국 전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관리되기를 원한다. 즉, 무분별한 확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되는 카드로 남기를 바란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도 미국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과 구매국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모든 반응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KF-21은 이제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그 존재 자체가 지역 안보 계산식에 포함되는 전략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첫 수출이 현실화되는 순간 더욱 가속될 것이다. KF-21의 첫 수출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체결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의미는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수출 실적과 실전 운용 사례라는 마지막 퍼즐은 항상 부족했다. KF-21이 그 공백을 메우는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첫 수출국은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잠재구매국은 이 사례를 참고하게 된다. 실제 운용 중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과정, 훈련과 실전 배치에서 드러난 장점과 한계, 이 모든 데이터는 다른 국가들의 결정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그래서 첫 계약은 규모보다 상징성이 훨씬 크다. 한국에게 이 상황이 로또에 비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투기 수출은 단발성 수익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비 부품 공급과 성능 개량, 무장 통합과 후속 지원 계약,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KF-21 한기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숫자로 단순화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국제적 위상이다.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안보 파트너가 된다. 이는 외교관계의 깊이를 완전히 바꾼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의 일부로 인식된다. 이 변화는 향후 외교 협상과 전략 선택에서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첫 수출 이후에는 더 높은 기준과 더 냉혹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작은 문제 하나도 국제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는다. 지금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승인, 뜻밖의 국가, 선도입이라는 파격적 선택. 이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KF-21을 둘러싼 이 일련의 흐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실감하게 된다. 보통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개발 완료 이후 수년간 자국 내 운용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수출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KF-21은 아직 완전한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국제정치와 군사전략의 중심부로 끌려 들어왔다.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냉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명확한 진영 구도가 무너지고 각 국가는 더 이상 단일 선택지만을 강요받지 않는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군사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 압박 속에서 중견국과 중소국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기존 전투기들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KF-21은 어느 한쪽의 극단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드문 선택지다. 완전한 미국산 무기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서방식 작전 개념과 연동된다.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처럼 외교적 고립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 중간지대는 과거에는 모호함으로 평가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선도입이라는 개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선도입은 단순히 전투기를 빨리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결단이자 전략적 선언이다. 이 국가는 KF-21을 통해 한국과 장기적 안보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자신들이 서방 질서 안에 남아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한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노골적인 적대 대신 조용하지.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기회이자 시험대다. 첫 수출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가장 혹독한 검증의 시작이기도 하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국제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KF-21의 첫 해외 배치는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공동운용과 공동대응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첫 사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 국가가 선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운다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이 같은 선택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노후 전투기 교체 시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F-35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매우 설득력 있는 전례가 된다. 이때부터 KF-21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다. 국제 전투기 시장은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 급격히 움직인다. 반대로 초기 신뢰를 놓치면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한국이 이 첫 수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향후 20년을 좌우하게 된다. 이 부담이 바로 KF-21 로또라는 표현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주권의 문제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내 기술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는 향후 개량과 파생형 개발에서 결정적인 자유도를 제공한다. 첫 수출 국가의 협력 과정에서 맞춤형 개량 요구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이 요구를 얼마나 유연하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KF-21은 단일 기종을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다. 미국의 승인, 예상 밖 국가의 선택, 선도입이라는 과감한 결단. 이 모든 요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투기, 정치와 군사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KF-21이라는 존재다. 이 흐름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관심으로 끝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KF-21이 더 이상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KF-21은 선택받는 전투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